굿모닝.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OSS에 가면서 동영상을 하나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 여러분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가는 거 즐겁습니다. 네. 이게 날씨가 있잖아요. 밖에는 지금 엄청 화창하잖아요. 햇빛에 나가면 따뜻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늘로 싹 들어가면 오늘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 날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예. 아유 참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딜 가서 살아도 다 장단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샌디에고에 갔을 때는 날씨가 어찌나 괌이나 하와이에 온 것처럼 날씨가 따뜻하고 참 좋긴 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샌디에고 같은 곳은 초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밴쿠버나 시애틀 같은 곳은 비가 조금 많이 오기는 한데 그런데 뭐 도처가 초록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덮여 있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더없이 좋은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좋고 저거는 저것대로 좋고 또 이런 데는 나쁜 쪽으로 바라보면 또 인구 밀도가 또 낮으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좋게 생각하면 한적하고 또 그런 대로 여유로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 만사는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다. 결국은 그런 거죠. 내가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러면 능력이 닿으면 그냥 뭐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해보는 거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기회가 되면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뭐 이태리 음식도 먹고 뭐 다양하게 맛보면 좋죠. 그러나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대로 김치에 김만 이렇게 딱 먹어도 맛있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굳이 그렇게 이 음식 저 음식을 먹냐, 뭐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지혜인 것 같고요. 또 여러 음식을 맛보면은 그런 그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의 선택받고 또 축복이긴 하지만 또 그런 다양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라든가 뭐 체력 조건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그런 것도 또 고려의 대상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안 받쳐줄 때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고, 저도 보세요. 저는 늘 세상은 다 그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저는 뭐 하자는 존재에 불과할 것이고, 또 저보다 조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제가 사는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 늘 그 비교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늘 좋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뭐 굳이 내가 뭐 이런 삶을 사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 나쁘지 않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전해도 불만 있고 저렇게 도전해도 불만 있고 이래도 불만 저래,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냥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야, 그냥
그거는 정말 정말 불행한 건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 지금 산 지금 보이세요? 저기 산에 보면은요, 너무 땡겼나? 네, 여기는요 저렇게 눈이 쌓인 지역도 있고, 그 밑으로 오면은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눈과 비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재밌죠? 네. 오늘은 조금 옆길로 잠깐 새서 요쪽 위쪽 동네가 조금 잘 사는 동네거든요. 네. 부천 지역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쿠버가 겨울에는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뭐 거의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화창하지만 겨울에는 이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날이 많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쾌청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찍기도 되게 좋고 그렇네요. 네. 세상에는 여기는 미국과 캐나다는 다 비보호거든요. 지금 좌회전 신호가 특별히 없지만 저기 신호가 파란불이 켜 있으면 특별히 차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좌회전 해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어요.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꼭 좌회전 신호 화살표를 보고 건너야 되지만, 특별히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전부 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요쪽 여기가 이제 웨스트우드 플라토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요. 이쪽은 조금 동네가 규모가 조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캐나다의 부천 지역은 이렇구나. 그래서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정말 조용하잖아요, 동네가. 그래도 저건 지금 마을 버스거든요. 버스가 있기는 합니다. 조금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집들이 규모가 조금 되죠. 여기는 이쪽 지역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일명 산동네잖아요. 조금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산동네가 좋은 동네죠. 업타운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뷰가 좋으니까, 위에서 쫙 밑으로 내려보니까 그러니까 뷰가 좋기 때문에 산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는 눈이 오면은 이 지역은 눈 때문에 눈 때문에 여기 저 차가 잘 못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눈이 오거든요. 이런 집들은 되게 크다, 그죠? 상당히 크죠, 집들이. 한때는 중국 사람들이 이런 집들을 어지간히 샀어요, 이 동네도. 그래서 여기 캐나다는 빈집세라는 게 있잖아요. 집을 사놓기만 하고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은 빈집세라고 하는 집을 비워놓고, 그러니까 누구 세라도 줘야지 됩니다. 세라도 안 주고 그냥 집을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냅니다. 집들이 확실히 크죠. 여기는 한국 돈으로 하면은 다 30억 들은 다 넘어가는 집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에 이런 집들이 있으면은 서울에 이런 집들이 있으면은 100억도 다 넘겠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서울에 성북동, 평창동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대저택 있는 거. 근데 그 우리나라에 그 대저택들이 있는 그 동네가 막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집값이 비싸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저기 이제 자녀들 키우고 그럴 때는 좀 힘들잖아요. 왜냐면 기사가 항상 다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룹의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야 다 운전기사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만 보통 사람은 이 아파트 같은 데 살아야만 뭐 주변에 학원들도 있고 그렇지 막 너무 대저택 단지에 살면은요 사는 게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온갖 CCTV로 무장을 하고 또 뭐 경호원도 두고 그죠 뭐 남의 얘기니까 뭐 전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냥 나는 내 주제에 맞게 그냥 사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고지대입니다. 상당히 고지대이기 때문에 밑에하고 기온 차이가 최소한 3도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춥다는 얘기죠. 바로 저기 또 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차가 우리 동네보다는 좀 덜하네. 우리 동네는 여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동네라 가라지가 다 있는데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를 이제 다른 용도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차를 차고에 넣지 않고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시켜 놓은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저렴한 동네의 특징이죠. 여기는 이제 차고들도 크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차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참 그림같이 멋있기는 한데 아유 우리는 그런 생각 들죠. 야 저거 그냥 줘도 어휴 그러니까 거의 내려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차를 돌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큰 집에 살면은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 계시겠죠, 그죠? 여기는 여기도 뭐 덜어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뭐 이 동네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대부분은 그냥 다 자기가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큰 집들을 다 자기가 청소하고 그러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흔한 말로 그냥 준다고 해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지금보다도 이제 여기가 봄이 돼서 봄에 여기 와서 보면은 정말 예쁩니다. 따사로운 햇볕.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쫙 질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지금 왼쪽은 지금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골프장도 있고 여기 동네 골프장 제가 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100불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냥 한 10만원 정도 그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참 여기는 상당히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쫙 보면 저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집들이거든요. 여기는 이 동네도 중국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 보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집 색깔은 주로 붉은색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집들은 중국 사람 집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탁 그 내려다 보이잖아요. 쫙 밑으로, 그죠? 그만큼 여기가 지금 고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업타운, 예. 이런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부자들입니다. 다운타운은 저 밑에 다운에 있는 타운이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가 이제 시내죠. 그래서 그 일자리는 다운타운에 가서 일 보고 이제 집에 와갖고 잠잘 때는 이렇게 업타운, 예, 높은데, 우리는 산동네가 가난한 동네인데, 그죠? 여기는 업타운은 부자 동네. 그러니까 팝송에도 그런 거 있죠. 업타운 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여기서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조금씩 내려가면은 집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도 조금 싸지는 거죠. 예. 올라갈수록 집값이 비싸집니다. 예. 재밌죠? 예. 아유, 오늘은 뭐 햇볕이 대단하네요. 예. 햇볕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스쿨존이에요. 예. 오른쪽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동네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정말 예쁩니다. 이쪽에 그냥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건물 전체를 그 조명으로 막 뒤덮어 가지고 진짜 예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유난히 조명을 잘한 그런 집들을 뭐 올해 뭐 이렇게 뭐 트리를 잘한 집 뭐 이런 걸로 뭐 시상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데도 그 마을버스가 뭐 30분에 한 대 정도씩은 다닙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죠. 나는 어떻게 이게 다 해서 먹고 사나 싶어요. 다 뭐를 해서들 먹고 사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니까 집이 조금 따닥따닥 붙어 있고, 집 크기도 조금씩 작아지고, 여기는 이제 위에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립주택이죠. 이거는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우리나라 차잖아요. 한국 차도 여기 지금 현대차, 기아차 많이 있는데, 이것도 뭐 돈 준다고 바로 살 수 없는 차입니다. 요즘 인기 차종들은요, 웃돈을 주고 산다고 그래요. 차값이 해서 5만 불이다 그러면 5만 불에 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다가 뭐 5천 불을 더 주고 산다거나,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 그 반도체 때문에 차가 수급이, 신차 수급이 잘 안 돼서 이 나라에서도 그 차가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사는데 시간이 많이, 주문하고 뭐 5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차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저 팰리세이드 차를 비롯해서 한국 차들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 댓글로 또 그런 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영어 공부가 여전히 문법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또 영어가 잘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를 주신 분도 계시고, 나이 들어서 나름 그래도 조금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영어가 잘
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을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영어는요, 가장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언어 습득에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 발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어른이 되면은 키가 다시 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단지 운동을 하면 유연성은 조금 커지죠. 그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운동을 하면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그러면 키도 크고 뼈도 굵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다가 또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은 근육이 또 다 풀려버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도로함이 타불이 되잖아요. 그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하는 영어는 뼈와 함께 자라는 영어. 그래서 어렸을 때 하는 영어는 키가 크는데요. 키가 크는 영어인데 어른이 돼서 하는 영어는 그 키가 크는 영어가 아니라 근육이 조금 발달하는 그런 영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면은 조금 유연성은 커지고 근육도 조금 생기고 그러지만 안 하면은 그냥 다시 다 잊어먹습니다. 영어를.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굳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뼈가 한참 자라는 나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뭐 이럴 때는 어른들의 상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저절로 영어가 됩니다. 우리 뭐 한국말 배울 때 무슨 문법을 배우고 누가 앉혀놓고 뭐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절로 그냥 한국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외국어도 영어도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환경에다 갖다 놓으면 저절로 영어가 되는데 그게 이제 뼈가 다 자라고 키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막 문법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직업적으로 영어 선생을 하고 라디오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책도 영어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어 실력은 말하는 영어 실력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실력이 지금까지의 실력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뭐 나름 노력을 하긴 해도 노력을 하면 조금 늘었다가 또 계속 그거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또 그냥 또 잊어버리고 골프 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골프 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는 한번 배우면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타면 그냥 타지죠. 근데 골프는 계속 연습하고 한 골프 한 5년 동안 쉬었다가 골프채 잡고 한번 쳐보세요. 안 쳐집니다. 그 쉽지 않아요. 몰라 어렸을 때 골프를 배운 사람은 또 좀 다를래나? 언어도 어렸을 때 한 사람들은 그 탄력으로 그냥 하는데요. 나이 들어가지고 영어나 뭐 어떤 외국어도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머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머리 좋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키가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키가 크는 거는 그 성장판이 열려 있는 사람만 크죠. 또 성장판이 열려 있어도 먹어야 키가 크지 안 먹으면 키가 안 크잖아요. 그죠? 뭐 아주 논리가 간단합니다. 영어는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많이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 그러면 꼭 유학을 가야만 영어가 잘 되냐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영어권 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면은 하루 종일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하는 게 다 영어니까 언어에 이제 4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이 4가지 기능이
이쪽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그 영어권 국가에서 살면은 뭐 24시간 다 영어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그만큼 인풋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뼈의 성장판 열려 있고 언어 성장판도 열려 있고, 그런 어린 나이에 영어가 그만큼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 그럼 영어는 저절로 는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그만큼 접하는 게 가능할까요? 부모가 미국 사람이면 가능하죠. 집에서도 뭐 영어로 계속 할 테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영어 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영어로 접하는 게 가능할까요? 영어책 읽고 뭐 영어 쓰고 뭐 그러는 거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읽고 쓰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듣고 말하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의 영어 양을 흡수하고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유학을 와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데리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기러기 유학이죠. 이렇게 오면은 아이는 학교에서만 영어를 하잖아요. 실제로 뭐 집에서 엄마하고 영어할 일이 없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어 양이, 그러니까 OSS 같은데 유학 오는 것보다 이제 저희 그 오성식 국제학교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영어로만, 그러니까 모두 다 영어로만. 그래서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도 김치 안 합니다. 치즈하고.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영어로만 하게끔 생활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참 영어가 잘하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 속에 그렇게 몰입이 되면은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논리는 뭐 간단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부모의 노력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뭐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요즘 뭐 케이블 TV 같은 데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데도 워낙 영어로 된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주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그만큼 영어에 노출, 일단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나중에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때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영어는 나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영어를 많이 듣고 쓰고 읽고 말하는 환경이 되어야만 영어가 느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서는 영어는 한계가 있다. 어른이 돼서 영어를 하는 데는 많이 불리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내가 머리가 나쁜가, 뭐 내가 뭐 언어에 대한 재능이 없는 사람인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머리 녹슬지 않게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은 H마트에서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주려고 여기 지금 잠깐 왔습니다. 곳곳에 한국 식품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식품점이 한국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여기 그 노랑머리 서양인들도 한국 식품점에 많이 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물론이고 또 동양계들이 또 되게 많이 사니까 밴쿠버 근교에는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메이플리츠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큰 H마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면 조르륵 찾아오거든요. 오늘은 멜로나를 좀 살 겁니다. 멜로나 이게
64개거든요. 8개씩이니까 88이 64. 이거 얼마냐? 8개짜리가 팩당 6불 88. 6불 88이면은 한 6,0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OSS에 다 왔습니다. 네. 오, 이제 바람이 부니까 좀 추워지네. 네. 아이스크림 들고. 그럼 이제 가도 감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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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